청취자 여러분 혹시 원형적 사고 들어보셨습니까? 장원영 씨 이름을 딴 그런 사고 방식, 긍정적인 생각 사고 방식인데요. 오늘 역발상 경제 시간에 상식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원형적 사고라면, 긍정적인 사고라면 과연 성과나 효율이 높아질 것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도 이 원형적 사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일상생활이 원형적 사고죠. 그래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보기 긍정적이지 않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원형적 사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그 스페인 한 빵집에서 자신 사준 빵이 품질렸는데 그때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불평등 시인 카메라를 보고 너무 운이 좋다. 오히려. 이제 새 빵을 먹을 수 있다.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은 팬들이 이걸 보고 와, 긍정적인 사고다. 이거야말로 원형적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말이 생겼고요. 그리고 장원영 씨의 영어 이름이 비키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럭키 비키라는 이제 신조어도 같이 생긴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형적 사고를 물컵에 물과 비유한 내용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물컵에 이제 물이 절반 있으면 보통 긍정적 사고는 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러고, 부정적 사고는 물이 반밖에 없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원형적 사고는 내가 지금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너무 많이 먹기는 배가 부르고 적게 먹자니 갈증이 날 것 같아. 딱 반만 있으면 좋겠는데 갔더니 반이 있네. 오와, 완전 럭키 비키네. 이게 바로 긍정적 사고를 업그레이드된 원형적 사고인 거죠. 빵이 다 품절됐는데 덕분에 새로운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다. 그쵸. 이렇게 생각도 하는 거고, 이게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실천이 또 어렵기도 한데, 요즘 사람들이 이 원형적 사고에 열광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뭐 흑수저, 3포 세대, 이방생, 그러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죠. 헬조선 맞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신조가 막 난무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약간 다른 모습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원형적 사고의 유행이 이제 이 이면에는 학업, 취업 등 이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젊은층이 자신의 상황을 합리함으로써 좀 숨도 쉬고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엔 이제 실용주의를 추구한 지세대 특징도 한몫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을 불평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힘을 얻고 또 더 좋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원형적 사고를 긍정 심리학의 맥락에서 이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긍정적 사고를 할 때 부교감 신경 등이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신체적 통증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좀 좋대요. 그리고 이건 사실 이제 전화위복이 3단계 더 나가서 원형적 사고는 젊은 세대의 사회적 관계 및 회복 탄력성 향상 등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 신체, 나아가 사회적인 작용까지도요. 임수성 님이 셀리의 법칙이 생각난다고 하셨네요. 셀리의 법칙이 그죠. 머피의 법칙 반대말. 뭘 해도 이렇게 운이 안 좋아. 이게 머피의 법칙이고, 뭘 해도 이게 다 되네. 이게 이제 셀리의 법칙.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는 또 다 나쁜 것인가? 이 질문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때 좋게 보고 좋게 해결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좀 밝고 좋은 사람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칭찬하는데, 약간 부정적이나 현실적인 사람들은 쟤는 그렇게 어두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부정적인 사고 방식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제 양자택일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이때 확률은 50%잖아요. 그러니까 맞힐 확률은 50%에 집중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 거고, 틀릴 50%에 집중한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데, 이 둘 다 사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취하는 심리적 전략인데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놓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해 놓으면 실제로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피해나 실망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상처받거나 실망할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측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나쁠 게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렇게 시험 잘 봤는데도 겸손하네? 이렇게 포장될 수도 있고, 좋은 성과가 더 돋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름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부정적인 사고 방식,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안감이 오히려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또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김지윤 님이 얼마 전에 장마 때 밖에서 운동하다가
장대비로 홀딱 맞았는데 더웠는데 비 맞아서 아 시원하다. 완전 럭키비키잖아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맞은 비 어쩌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몸이 다 마르는 것도 아니고요. 관련된 그 실험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연세대 심리학과 김영훈 교수 등이 연구진이 한 실험이 있는데요. 이 연구는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연구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선 연구진은 사람의 성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말 그대로 부정적인 사람인 거죠.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을 현실에 맞춰서 보는 사람,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세 부류 중에 누가 높은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실험 방식은 이제 미국 대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분들을 실험실 불러가지고 수학 문제를 10문제를 낸 거예요. 네. 그리고 풀게 한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갈 때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지금 치른 수학 시험 몇 개를 맞췄냐. 두 번째 시험은 지금 학점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들 떠난 거죠. 근데 이제 수학 시험을 채점했더니 뭐 잘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수학 점수와 실제 나온 성적의 괴리가 얼마 정도 됐는지를 보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세 가지 성향으로 분류했죠. 아까 말한 거 똑같은데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중에 9개 정도 맞은 것 같다 답했는데 실제로는 5개만 맞았어요. 네. 이런 경우엔 첫 번째 유형인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10개 중에 5개 맞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8개를 맞았어요. 이건 두 번째 유형인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분류한 거죠. 그리고 저는 한 5개 맞은 것 같은데 봤더니 뭐 6개나 5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에 세 번째 유형이 자기 자신을 현실에 맞춰서 보는 사람을 분류한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비현실적 긍정성을 가진 사람인 거고요. 시험을 잘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비현실적 부정성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은 시험을 잘 봤을 때나 못 봤을 때는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인 사람은 이 시험의 결과 상관없이 자기 현실을 정확히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사실 이 점수를 확인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학점이 좋냐 봤더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들 모두 다 학점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너무 긍정적이거나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성적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받더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도 더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부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현실적으로 부정성이 강할수록 성적이 낮았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봤더니 이런 사람들은 닥친 과제를 딱 보면 열심히 하지 않고 포기한대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지레 포기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더 있어도 내 실력에서 평가절하다 보니까 도전도 더 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력도 안 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어떨 거냐? 근데 긍정적인 사람 역시나 학점이 낮았는데요. 예. 사실 긍정적인 학점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현실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면 볼수록 더 낮았다는 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왜 이럴까?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데 실력이 있다고 믿게 되니까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상태와 다르게 좋게 생각하니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장 우리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진짜 머리가 날다면서 정말 좋은데 머리 믿고 공부를 너무 안 해 이러잖아요. 네.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긍정적인 사고 때문에 망치는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공부하면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하면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노력을 안 하냐. 현실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명분과 동기가 안 생기니까 노력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조금은 과대평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본인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또 너무 부정적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딱 그 중간을 찾아야겠네요. 조금 그렇죠. 더 객관적인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뭐 다들 예상했듯이 현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점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학점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이를 직시하고 해소해야 될 명분이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연구는 사실 비현실적인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네. 이제 현실에 기반한 적당한 긍정이나 부정은 괜찮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적인 자세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우리는 96%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22%는 사소한 것이고 4%는 다가오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씀에 의하면 거의 3, 4%를 제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부정이나 긍정보다는 이제 균형 잡힌 시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어니 젤린스키의 표현을 저도 오늘 오프닝 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도 될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너무 또 낙관을 해서도 안 되겠고 이걸 이제 조직으로 확대해서 좀 적용을 하자면 팀 내에서는 직원의 사고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능률적일까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팀 내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경우 이제 서로의 아이디어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해주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도 증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팀의 의사결정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이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비판적인 사고를 안 하려고 한대요. 이 기분이 깨지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맡은 팀의 과업이나 우리 부서의 과업이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적정 수준의 긴장감과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다른 좀 조사가 있는데 미국 마셜로사 교수에 의하면 사무실 내의 대화 등을 이제 분석해봤더니 네. 성공한 조직에서는 그렇지 못한 조직보다 칭찬과 긍정이 많았대요. 그 비율은 긍정적 사고 3, 부정적 사고 1. 그러니까 긍정적이 훨씬 많죠. 근데 이것도 긍정이 주로 이루지만 이제 부정적 사고도 일정 부분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뭐든지 이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걸 뭐 레시피 같기도 하네요. 긍정적 사고 3큰술, 부정적 사고 1큰술. 맞습니다. 3대 1의 비중. 이거 생각해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원형적 사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돌 멤버 한 명의 생각과 행동이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또 많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원형적 사고이기도 하고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